이제부터 얘기할 거는 상태 변화와 이제 우리가 상태 변화에까지만 얘기했고 이제는 뭐에 대한 얘기까지 하느냐? 열 에너지에 대한 얘기까지 할 거야. 어.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상태 변화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체가 액체가 되고 액체가 기체가 되고 이런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가열을 해주거나 냉각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자, 고체에서 액체로, 액체에서 기체로 이렇게 갈 때는 가열을 해주고 반대로 기체에서 액체로, 액체에서 고체로 갈 때는 냉각을 해주는 거지. 자, 내가 열을 가해줬어. 그러면은 물질 입장에서는 열을 뭐 하는 거야? 받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열을 가해줌으로 인해서 물질은 열을 받는 거야. 그죠? 그래서 여기야 열 에너지를 흡수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고체가 액체가 될 때, 융해될 때 열 에너지를 흡수했어요. 나는 열을 가해주고 물질 입장에서는 열을 흡수한 거야. 자, 이렇게 물질이 열을 흡수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서는요. 물질이 열을 흡수를 했어. 그래가지고 고체가 액체로 변화되고 그 다음 액체한테 열을 가해주면 다시 기체가 되죠. 자,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죠. 물질 입장에서는 액체 입장에서는 열을 흡수한 거야. 그때 기화될 때도 열을 흡수하게 돼요. 반대로 이제 고체에서 기체로 곧장 가는 승화될 때도 열을 흡수하는 거지. 그럼 그때 흡수하는 열을 뭐라고 하느냐? 융해될 때 열을 흡수한 걸 융해열 흡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 기화될 때 열은 기화열이라고 얘기를 하고 기화열 흡수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야. 자, 아까 얘기했지만은 고체일 때가 열 에너지가 제일 작겠죠. 그러다가 액체가 되면은요. 고체일 때가 열 에너지가 요만큼 있었어. 그 액체가 되면 이만큼이 필요해. 기체가 되면 이만큼이 필요해. 이런 식이야. 그렇다면 고체가 액체가 될 때요. 이 차이만큼 이만큼의 열이 흡수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야. 고체가 액체로 되기 위해서는 입자 운동이 활발해져야 되는데 그때 필요한 게 열이거든. 그럼 물질은 그 열을 흡수해야지 액체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때 흡수한 열을 뭐라고 한다고? 융해열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융해될 때 필요한 열이 융해열이야. 자, 액체가 기체가 되려면은 이만큼의 열을 더 흡수를 해줘야 되네. 자, 이렇게 이만큼의 열을 흡수해야 되니까 이때는 무슨 열을 흡수한다 그러느냐? 기화열을 흡수해요. 기화될 때 필요한 열이죠. 그래서 기화열 흡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고체가 액체로 될 때 융해열 흡수, 액체가 기체가 될 때는 기화열 흡수, 고체가 기체로 될 때는 승화열 흡수가 되는 거예요. 요 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니 지금? 열을 흡수한다라는 개념? 자, 열을 이런 식으로 흡수를 해줘야지만이 물질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으면서 상태가 변할 수 있는 거야. 반대로 냉각을 시키면 어떻게 돼? 야, 내가 이제 물을 얼리려고 그래. 그럼 냉동실에다 집어넣죠. 그럼 냉동실은 춥잖아. 그럼 내가 가진 열이 밖으로 빠져나오겠지. 즉 냉각시키게 되면은요. 열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는 거야. 내가 가진 열, 물질 입장에선 열을 방출한다라는 그런 개념이야. 기체가 액체가 될 때는요. 액화되면서 열이 방출돼요. 그래서 액화열 방출. 자, 그다음 액체가 고체될 때는요. 응고되면서 열을 방출해요. 그래서 응고열 방출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니 무슨 말인지? 오케이. 자, 그다음 기체가 고체로 변할 때는 승화열 방출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열 에너지의 출입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열 에너지의 출입 때문에 이 상태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고체가 액체로 변할 때, 자, 고체가 액체로 변할 때, 자, 이때를 온도를 우리는 녹는 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고체가 액체가 될 때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가 되는데 이때 온도를 가지고 우리는 녹는 점. 그 다음에 액체가 끓으면서 기체가 될 때. 자, 이때도 역시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가 있는데 그때를 끓는 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얼음은 몇 도에서 녹는다? 0도에서 녹죠. 물은 몇 도에서 끓는다? 100도에서 끓죠. 와 같이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여기야 가열 곡선과 상태 변화에서 물질을 가열하면 온도가 높아지는데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는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물이 끓을 때 너희들 물 끓일 때 몇 도가 됐니? 100도가 되죠. 100도를 일정하게 유지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런 말이야. 자, 얼음을 가열했어요. 그럼 얼음이 열받아가지고 온도가 쭉 올라가요. 그러다가 얼음이 녹기 시작을 해. 즉 고체였다가 액체가 됐어. 근데 그때부터는 온도가 올라가지가 않아. 온도가 이렇게 일정한 상태로 유지가 돼. 융해될 때 온도의 변화가 없다는 얘기야. 즉 상태가 변할 때 온도가 일정한 구간이 나타난다라는 얘기야. 그때의 온도를 우리는 녹는 점. 다 녹고 나면 이제 액체가 됐죠. 그럼 이제 가열해주는 만큼 이제 온도가 쭉 올라가게 되는 거야. 그러다가 얘가 끓기 시작하면 기체가 되기 시작하면 다시 온도가 일정해져요. 자, 이때 끓을 때 액체가 기체로 변할 때 기화가 일어날 때 이때도 역시 온도 변화는 없이 일정하게 온도를 유지시켜야 되는데 이때를 끓는 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왜 온도가 안 올라가니? 나는 분명 열을 가해주고 있는데 물 끓일 때도 그러잖아. 물을 이렇게 펄펄펄펄 끓고 있는데 나는 계속 불을 띄우고 있잖아. 근데 걔는 100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 왜 그러느냐? 온도가 왜 안 올라가고 그대로 유지가 되느냐? 가열을 해줘도 그 가해준 열이 요거 별표야. 가해준 열이 모두 상태 변화에 사용되기 때문에 라는 말이야. 자, 여기 별표야. 내가 가해주고 열을 가해주고 있지만 그게 온도를 높이는 데 쓰이는 게 아니라 상태를 변화시키는 데 쓰고 있다는 얘기야. 아까 액체가 기체가 되려면은요. 기화열 흡수가 일어나야 된다 그랬죠. 기화열 흡수가 일어나는데 액체가 기체, 즉 액체의 인력을 딱 끊어서 입자가 따로따로 돌게끔 그 기체로 만들어줄 때 필요한 그 기화열을 흡수됨으로 인해 가지고 얘가 온도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일정하게 나타나게 되는 거야. 간단히 가해준 열이 온도를 높이는 데 쓰이는 게 아니라 상태를 변화시키는 데 쓰이고 있어요 라는 그런 얘기야. 이때도 마찬가지야. 융해될 때도 녹을 때도. 이해돼요? 자, 그럼 여기가 녹는 점이었고 여기가 끓는 점이었죠. 자, 녹는 점이라는 건 고체가 액체가 될 때의 온도라 그랬죠. 끓는 점은 액체가 기체가 될 때의 온도라 그랬죠. 그러니까 녹는 점은 밑에는 고체 상태로 있고요. 녹는 점 위에는 액체로 있는 거죠. 끓는 점 밑에는 액체로 있고 끓는 점 위에는 기체로 있는 거죠. 이렇게 상태가 결정이 되게 되는 거예요. 녹는 점, 끓는 점의 특징. 같은 물질인 경우에는 양에 관계없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물이 끓을 때 100도잖아. 내가 물 한 주전자를 끓이거나 아니면 한 컵을 끓이거나 물이 끓고 있을 때 온도를 재보면 양이 많건 적건 다 100도라는 얘기야. 오케이? 자, 그래서 물질에 상관없이 같은 물질이면 녹는 점과 끓는 점은 같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양이 많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 양이 많으면 100도보다 높은 온도에서 끓어요. 그러면 안 돼. 양이 많아도 100도에서 끓어요. 근데 양이 적을 때보다 양이 많을 때 그 100도라는 온도까지 올라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야. 자, 여기를 한번 또 해보자. 우리 1, 2, 3, 4번. 1, 2, 3, 4번 한번 해볼까? 1번은 융해열이고 2번의 1은 흡수할 때는 언제야? 그래서 B, E, BCE 이렇게 되는 거죠. 입자 운동이 활발할 때니까. 그럼 반대로 방출할 때는 열 에너지를 방출한다는 얘기는요. 그만큼 입자 운동이 둔해지겠다는 뜻이야. 내가 열을 뺏긴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A, F, D, ADF가 되는 거죠. 알겠죠? 오케이. 그 다음 3번에 녹는 동안에 일정하게 유지될 때, 자, 고체가 액체가 될 때,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그때 온도를 우리는 녹는 점. 액체가 기체가 될 때, 끓을 때,
끓는 동안의 온도를 끓는 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A는 그럼 무슨 상태겠어요? 어떤 고체를 가열했으니까 A는 그냥 고체 상태겠죠. B는요, 녹고 있잖아요. 고체가 액체로 변하고 있는 중이야. 그러니까 이때는 고체와 액체가 같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C가 되면은 이제 액체가 된 거야. 그래서 온도가 쭉 올라가죠. 자, C는 액체고요. 자, D는 액체가 기체로 변하고 있어요. 즉, 이때는 끓고 있는 거죠. 액체랑 기체랑 같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E가 되면 기체만 있는 거겠죠. 자, 이렇게 어려운 거 없죠, 그죠? 오케이. 자, 그럼 이번엔 냉각곡선 보자. 아까는 가열곡선이었고요. 지금은 냉각곡선이에요. 자, 이 냉각한다. 그러니까 냉각을 시킬 때는요. 어떻게 되느냐를 보여줄 건데 물질을 냉각하면 온도가 낮아져요. 온도가 낮아지면서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이때도 역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됨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액체가 얼고 있는 동안에 일정한 게 유지되는 온도를 우리는 어는 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상태 변화하는 동안 열을 방출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액체가 고체가 될 때 갖고 있던 열 에너지를 방출해줘. 밖으로 내보내주는 거야. 그러면은 냉각이라고 하는 거는 걔한테서 열을 뺏어가고 있는데 얘가 열 에너지를 방출해주니까 자기의 온도를 낮아지는 걸 온도가 낮아지는 걸 어느 정도 막아주는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온도가 이렇게 일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만. 자, 물이 얼어요. 얼면은 얼음이 되는데 이때 0도가 되죠. 0도일 때 이렇게 일정한 구간이 나타나게 돼요. 자, 이거는 자, 냉각된다는 얘기는 주변 온도를 이렇게 열을 뺏어간다는 뜻인데 이때 상태 변화하면서 방출되는 에너지가 온도가 낮아지는 걸 막아주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어. 자, 그래서 이렇게 일정한 구간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지나고 나면 이제 얼음이 되는 거죠. 그럼 온도가 다시 쭉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기체가 액체가 되는 건 없죠. 그죠? 왜냐면 기체가 액체가 되는 건 어느 일정한 온도에서라기보다는 특정 상황에서 어떤 상황에서건 다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액체가 고체가 될 때 온도를 가지고는 어는 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기체가 액체가 될 때 온도를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진 않아. 보통의 똑같은 물질이라면 같은 물질이라면 녹는 점과 어는 점이 같아요. 물은 0도에서 얼어요. 어는 점이 0도야. 얼음은 0도에서 녹아요. 녹는 점이 0도죠. 어는 점과 녹는 점이 서로 같아요. 자, 옆에 이게 바로 가열 냉각 곡선, 고체 가열 냉각 곡선인데, 자, 이거 고체 상태예요. 가다가 나가 되면은 고체가 액체로 변하는 거죠. 즉, 이거 녹는 점이죠. 이해되죠? 녹는 점이야, 이거. 고체가 액체로 되는 거니까. 그리고 나서 액체가 다 된 다음에 쭉 올라가다가 냉각시켜 버리는 거죠. 여기까지 간 다음에. 여기까지가 가열 곡선이고요. 여기부터는 냉각 곡선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기체까지 간 게 아니야. 액체에서 다시 냉각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액체에서 고체로 가고 있는 거죠. 여기는. 즉 이때가 어는 점이 되는 거야. 녹는 점과 어는 점은 어때요? 온도가 같음을 보여주는 실험이 되는 거예요. 이거 알겠니? 무슨 말인지? 자, 지금 온도 세 가지 얘기했어. 녹는 점, 끓는 점, 어는 점을 얘기했어. 자, 녹는 점, 끓는 점, 어는 점을 얘기했어요. 그러면 우리 바로 옆에 1번, 2번만 먼저 좀 해볼게. 1번, 2번. 1번, 2번 딱 두 개 문제만 먼저 좀 해볼게. 보자. 액체 물질이 어는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를 우리는 어는 점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는 점. 자, 그 다음 2번에 A 구간에서 물질의 상태는 변하지 않아요. 상태가 변할 땐 언제야? 온도가 일정한 B 구간이죠. B 구간에서 상태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은 X, B 구간의 온도는 끓는 점. 이거 지금 냉각 곡선이에요. 이런 그래프가 나오면은요. 무엇을 가열하고 무엇을 냉각했는지 이런 걸 잘 보셔야 돼요. 상태가 뭐였는지. 액체를 냉각했어요. 그럼 시작이 액체야. 그죠? 그리고 냉각했으니까 고체가 됐겠죠. 자, 그래서 끓는 점이 아니라 어는 점이죠. 자, 그 다음에 B구간은 응고열. 자, B구간에선 액체가 고체가 되죠. 이때의 방출되는 열을 우리는 응고열이라고 얘기를 해요. 응고가 일어날 때 방출하는 열, 응고열.
그래서 응고열 방출 맞고요. 시구가는 고체 맞고요. 그래서 XXOO 이렇게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한 단계 조금 더 올라가 보자. 이제는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상태 변화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우리가 이제 고체가 액체로, 액체가 기체로 될 때 가열을 해준다 그랬죠. 내가 열을 가해주면 물질은 열을 흡수한다. 고체가 액체가 될 때 열을 흡수하는 거죠. 이해되죠? 열을 흡수하면은요. 그 열을 어디서 갖고 와? 주변에서는 가지고 왔을 거 아니야. 그럼 주변은 열을 뺏겼지. 그럼 주변 온도는 어떻게 되는 거야?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자,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주위 온도는 낮아진다라는 얘기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고체가 액체가 되려고 하면은 열을 흡수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열을 흡수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 고체 주변에 있던 애들은 어떻게 돼요? 나 열 갖고 있었는데 열을 뺏겼지. 그럼 주변은 열을 뺏겼으니까 온도가 어떻게 돼? 낮아지게 된다. 그 얘기하는 거야. 알겠죠? 물질이 열을 흡수함으로 인해서 주변의 온도가 낮아짐을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해돼요, 이거? 자, 첫 번째 단계, 이게 무슨 상태 변화인지를 봐야 돼. 고체에서 액체인지, 액체에서 기체인지 이런 걸 보여야 되고, 두 번째 단계, 이 상태 변화의 이름을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 지금 고체가 액체가 됐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거는 융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상태 변화고요. 세 번째,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열을 흡수하냐 방출하냐 요걸 생각하셔야 돼. 고체가 액체가 될 때는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는 거니까 열이 필요해. 그럼 흡수해야 돼. 라고 생각해야 돼. 열을 흡수했어. 네 번째가 뭐야? 주변 온도는 그럼 어떻게 되냐 지금. 열을 흡수했으니까 주변 온도가 낮아져요. 이렇게 되는 거야. 요게 이제 순서대로 쭉 생각이 가주셔야 돼. 알겠니? 자, 먼저 융해예요. 융해된다라는 거는 고체가 액체가 되는 걸 의미하죠. 이때 융의 열을 흡수해야 돼. 자, 고체가 액체가 될 때 흡수하는 열을 융해열이라고 얘기를 하고 융해열 흡수인데 물이나 음료수에 얼음을 넣으면 시원해. 왜 시원해? 얼음이 녹으면서 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그래요. 더운 여름에 얼음 조각상, 이런 얼음 조각상 옆에 있으면은, 이거 얼음 조각이야. 얼음 조각상 옆에 있으면 시원함을 느끼죠. 얼음 옆에 있으면 시원함을 느끼죠. 왜? 얼음이 녹으면서 열을 흡수하니까 그래. 아이스박스에 얼음을 채우고 나서 음식을 넣어두어도 차갑게 보관할 수 있는 이유, 얼음이 녹으면서 음식에 있는 열을 흡수해 가기 때문에 그래요. 오케이? 그게 이제 융해열 흡수를 이용하는 얘들이야. 그 다음, 액체가 기체가 되는 걸 기화라고 얘기를 하죠. 액체가 기체로 되는 걸 기화. 기화가 일어날 때는요. 역시 또 활발해져야 되니까 열을 흡수해. 그럼 그때 흡수하는 열을 기화열 흡수. 그럼 기화열이 흡수가 되면은 주변 온도는 어떻게 된다? 낮아진다라는 얘기죠. 분수대 근처 가면은 굉장히 시원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분수대 근처 가면. 왜 그래? 여기 물 나오니까요. 그러면 안 되지. 물이 수증기가 돼서 날아가면서 열을 흡수해서 갖고 갔기 때문에 그래요. 더운 여름에 마당에 물을 뿌리면 시원하다. 너희들은 뭐 거의 아파트 사니까 마당이 없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땡볕 막 비치고 있을 때 베란다 같은 데다 이렇게 물 좀 뿌려놓고 있으면은요. 물이 마르면서 열을 뺏어가요. 그래서 시원하게 느껴져요. 뷰테인 가스, 우리 부탄가스통 얘기하는 거야. 자, 부탄가스 한참 쓰고 나면은 그 캠핑장 가서 이렇게 가스 이렇게 켜고 부탄가스통 이렇게 쓰다가 나중에 만져보면 굉장히 차가운 거 느껴본 적 있죠? 부탄가스통 안에는 액체 상태로 있었어요. 근데 뚜껑을 이렇게 쓰다 보면은 이게 기체로 빠져나와. 액체가 기체가 돼서 빠져나와. 그럼 액체가 기체가 되면서 주변 열을 흡수해서 갖고 가기 때문에 통이 굉장히 차가워지는 걸 느낄 수 있는 거야. 그 다음 수영장이나 바닷가에서 놀다가 물 밖으로 나오면 덜덜덜덜 떨리는 거 있죠. 한여름인데 덜덜 추워. 왜 그래? 내 몸에 있던 물이 마르면서 내 체온을 뺏어가는 거야. 물이 액체가 기체가 되면서 내 체온을 가져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춥게 느껴지는 거. 알코올 묻힌 솜을 손등에 문지르면 이렇게 손등에 문지르면 시원함을 느껴지는 거. 뭐 느껴본 적 있죠? 이렇게
마르면서 액체가 기체가 되면서 내 손에 있는 체온을 뺏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자, 더운 사막에서 시원한 물을 마시고 싶어. 그래서 한 개 동물 가죽으로 된 물통을 사용해서 물을 보관해요. 이 동물 가죽으로 돼 있으면은요, 동물 가죽은 완전한 밀폐가 아니라 미세한 작은 구멍들이 있어요. 그러면 물이 조금씩 조금씩 아주 미세하게 새어나와. 그러면서 표면에서 새어나온 물이 증발되어 기화되어 날아가요. 그러면은 열을 뺏어서 날아가는 거야. 그래서 물의 온도를 낮춰줄 수 있다라는 얘기야. 뭐 얼음물처럼 엄청 시원하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시원하게 먹을 수 있다 그런 얘기야. 옛날 이집트에 이렇게 그 항아리, 흙으로 된 항아리에다가 물을 담아서 옆에 시녀들이 부채질을 해요. 왜 그러냐? 흙으로 된 항아리에다 이렇게 담으면은요, 그 흙 항아리 옆 표면으로 물이 조금씩 새어나와. 미세하게 이렇게 새어나와. 그래서 옆에서 막 부채질을 하잖아? 그럼 이 물들이 기화돼서 날아가 버리죠? 그러면서 이 물의 온도를 낮춰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시원한 물을 얻어서 먹었어요. 자, 그 다음 승화. 승화는 고체에서 기체로 가는 거 얘기하는 거야. 열 흡수니까. 자, 고체에서 기체로 가는 거 여기 드라이 아이스. 자, 드라이 아이스 주변에 굉장히 시원하게 느껴지죠. 그죠?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 포장할 때도 역시 드라이 아이스 넣어주죠. 자, 이게 왜 그래? 승화되면서 고체가 기체가 되면서 열을 흡수해서 갖고 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더운데 땀 흘리는 거. 너희들 더운 날 막 운동하고 그러면 땀 나는 거. 이게 체온을 낮춰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야. 땀이 남으로 인해서 표면에 있는 물이 기체가 돼서 날아가면은 내 체온을 낮추는 거죠. 근데 이 땀샘이 발달하지 않은 개는 맨날 혀를 내밀고 있죠. 혀를 내밀어서 입속 수분을 증발해서 체온을 낮추는 거예요. 자, 이것도 다 기화열 흡수에 속하는 것들이지.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예시를 보고서는 얘가 융해인지 기화인지 승화인지를 찾을 수 있어야 되고요. 이게 고체에서 액체로 가냐, 액체에서 기체로 가냐, 뭐 고체에서 기체로 가냐 이런 것들을 찾은 다음에 열을 흡수하는지 방출하는지 찾아보고 그랬을 때 주변 온도가 올라가냐 내려가냐 이렇게까지 따져줄 수 있으셔야 돼요. 우리 옆에 1, 2, 3번 한번 해보자. 1, 2, 3번. 자, 1, 2, 3번 한번 해보자. 자, 1번에 낮아진다. 2번에요. 얼음을 넣으면 시원해지는 거 얼음이 녹으면서죠. 융해열에 대한 얘기고요. 마당에 물 뿌리면 시원해지는 거 물이 기화돼서 날아가면서죠. 그래서 이거는 기화열에 대한 얘기고요. 드라이 아이스는요. 승화열에 대한 얘기죠. 자, 그 다음 3번에는요. 수영하다가 물 밖으로 나오면 추위를 느끼는 거는요. 물이 기화되면서죠. 그래서 기화열이라고 써줘야 돼. 가에다가는 얼음을 채운 음료수 아이스박스에 음료수 보관. 이거는 얼음이 녹으면서죠. 융해열이라고 써줘야 돼. 다는 드라이 아이스네요. 이거는 승화열이라고 해주셔야 돼요. 됐니 여기까지? 그럼 요번에 마지막으로 열에너지 방출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자. 자, 이번엔 열에너지 방출이니까 뭐겠어요? 기체가 액체로, 액체가 고체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주위에 열에너지를 방출시켜주면은 주변 온도는 높아지게 돼요. 기체가 액체가 되면은요, 그만큼 열을 방출해 주니까 그 열을 어디다 해? 주변으로 뿌릴 거 아니야. 그럼 주변 온도는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 예 한번 보세요. 응고. 너희들 그 얼음집 있잖아요. 이글루 안에서 뭐 난로 피우고 그럴 순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물을 뿌려요. 물을 뿌리면은요, 물이 얼면서 어느 정도 따뜻해짐을 느낄 수 있어요. 오렌지 나무에다가 물을 뿌려놔요, 겨울에. 왜 그러냐면, 물을 뿌려놓으면 물이 먼저 어는 거야. 물이 먼저 얼면서 물에 응고되면서 응고열 방출이 일어나는데 그게 오렌지들한테 냉해를 막아주는 역할을 해줘요. 냉해라는 건 뭐예요? 여기 밑에 농작물이 차가워져서 찬 날씨에서 얼어버리는 거죠. 그걸 냉해라고 하는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물을 먼저 뿌려놔.
자, 과일이 어는 걸 막기 위해서 과일 저장 창고에 물이 든 그릇을 놓아둔다. 물이 든 그릇을 놓아두면 물이 얼면서요. 응고열을 방출해줘가지고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 그랬대요. 다음 액화. 자, 소나기 내리기 전 날씨가 후덥지근한 거. 여름철에 소나기 내리기 전에 날씨가 이렇게 후덥지근하게 느껴지는 거. 이게 이제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가 물방울로 변하는 거야. 수증기가 물방울이 되면은요, 액화되면서 액화열을 방출하게 되는 거예요. 그 날씨가 후덥지근해. 그 다음, 더운 여름철 시원한 곳에 있다가 밖에 나오면 후덥지근해. 너희들 그 에어컨 있는데 카페 같은 데 있다가 밖에 나오면 헉헉 이렇게 막 후덥지근하게 더 덥게 느껴지는 거. 자, 그게 왜 그래? 내 지금 온도가 차가워진 상태잖아. 그래서 밖에 나오면은요,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가 나의 차가운 표면에 닿아서 물로 바뀌는 거예요. 내 표면에 와가지고서는 기체가 액체로 바뀌면서 열을 방출해버려. 그래서 후덥지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 이게 액화열 방출에 대한 얘기야. 자, 옆에 보면 승화열 방출의 예 해가지고 나와 있어요. 승화열 방출의 예. 자, 눈 내릴 때 날씨가 포근해지는 거. 우리 눈이 내릴 때 날씨가 포근함을 느끼게 되는데 이 날씨가 포근함을 느끼게 되는 게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가 이렇게 얼음으로 변해가지고 승화열 방출 때문에 그래요. 아까 여기 앞에 거랑 비슷하죠. 소나기랑. 소나기는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가 물방울이 돼서 액화열 방출 때문에 그 후덥지근하게 느껴지는 거고, 이때는 눈이 내리는 거는 승화되면서 승화열 방출 때문에 포근하게 느껴지는 거고. 자, 됐죠? 여기까지? 자, 요거 별표, 요거 별표. 자, 보이니? 그 상태 변화를 이용한 냉난방기와 냉방기와 난방기, 그 다음에 냉장고 원리인데요. 자, 에어컨의 원리예요. 너희들이 집에서 쓴 에어컨. 에어컨은요, 실외기가 있죠. 그죠? 자, 에어컨 실내기, 에어컨 너희들이 집에 이제 찬바람 나오는 에어컨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거랑 연결돼서 밖에 실외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 실내기에서는요, 뭘 하고 있느냐? 이 파이프라인 안으로 누가 돌아다니고 있냐면 냉매라는 게 돌아다녀요. 냉매. 그래서 왜 그 에어컨에 뭐 가스 집어넣는다라는 거 들어본 적 있나 모르겠네. 이런 냉매가 이렇게 돌아다니게 되는데 이 냉매가 돌아다닐 때 여기 실내기에서는 액체 냉매가 기화되면서, 즉 액체가 뭐로 바뀌는 거야? 기체로 바뀌는 거야. 기화되면서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실내기에선 액체가 기체로 변해서 여기를 통과를 해요. 자, 그래서 기체가 되니까 액체가 기체가 될 때 열을 흡수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실내에 있는 열을 흡수해서 갖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 기체가 된 다음에 실외기로 오잖아요. 그럼 실외기에서는요, 기체가 액체가 돼요. 자, 기체가 액체가 되면 어떻게 돼? 액화열 방출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실외기에는 따뜻한 바람이 나오잖아. 오케이? 자, 요거랑 똑같은 원리가 누구냐? 바로 여기. 냉장고예요. 자, 냉장고, 여기 냉장고 안이고요. 요거 냉장고 밖이에요, 지금. 오케이? 자, 요 냉장고 안에서는요, 역시 냉장고 안에 이제 파이프라인 안에서도 냉매라는 게 돌아다니는데, 냉장고 안에는 증발기가 있어요. 그럼 액체 상태의 냉매가 기체 상태로 바뀌는 거야. 기화열을 흡수해가지고, 액체가 기체로 바뀌면서 기화열을 흡수해서 냉장고 안은 차가워지는 거죠. 이해돼? 기화열을 흡수함으로 인해서 냉장고 안의 온도가 낮아져. 근데 그거를 어디로 가? 냉장고 뒤편으로 가면은 응축기라고 있어요. 거기선 기체 냉매가 다시 액체가 되는 거야. 액화되는 거야. 기체가 액체로 바뀌는 거죠. 그럼 액화열 방출이 일어나게 돼서 너희들 냉장고 이렇게 뒤편에 손 넣어보면은요, 따뜻한 거 느낄 수가 있어요. 오케이? 자, 요거랑 요거 에어컨은 거의 비슷한 원리고요. 그 다음 증기난방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야? 물을 가열하는 거야. 그럼 수증기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수증기가 돼서 난방기에 오면은 난방기 안에서 기체가 액체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방 안에 액화열 방출 때문에 방 안이 따뜻해지는 거야. 자, 그리고 다시 액체가 된 애가 다시 이렇게 들어와서 이제 보일러에서 가열되면은 이제 또 다시 수증기로 변하는 거죠. 그럼 이제
기화되면서 열 에너지를 흡수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좀 헷갈리죠, 그죠? 어, 아마 헷갈릴 거야. 자, 요게 헷갈리니까 우리는 항상 뭘 생각해야 된다? 상태 변화를 꼭 생각해 줘야 된다. 고체에서 액체로 가냐, 액체에서 기체로 가냐, 또는 기체에서 액체로 가냐, 액체에서 고체로 가냐. 그걸 먼저 생각을 해 주셔야 돼. 그 다음 두 번째,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열을 흡수하느냐, 아니면 방출하느냐를 생각해야 돼. 활발한 쪽으로 가는 거, 고액기 쪽으로 가는 거는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야. 반대로 둔화되는 쪽, 단단한 쪽으로 가는 거, 기액고 쪽으로 가는 거는 열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예요. 세 번째, 열 에너지를 흡수하면은 주변 온도는 낮아지는 거고, 열 에너지를 방출하면 주변 온도는 높아진다라는 거. 그거를 좀 잘 해주셔야 돼요. 자, 1, 2, 3번 한번 해볼까? 1, 2, 3번? 1, 2, 3번만. 다시. 자, 1번에 높아, 2번에 액화열, 응고열, 3번에 기와, 낮아, 액화, 높아. 자, 그 다음 집중 강의. 자, 에탄올 같은 경우에 가열을 하게 되는데 이때 끓임 쪽을 넣어요. 끓임 쪽은 끓어 넘치는 걸 방지하기 위한 거야. 이렇게 보글보글 끓어서 흘러나오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끓임 쪽을 넣어주는 거고요. 자, 에탄올을 가열할 때는요, 물중탕으로 가열을 해요. 자, 이 물중탕이라고 하는 거는요, 보면은, 자, 이렇게 비커가 있는 상태에서 먼저 물을 집어넣고, 시험관에다가 에탄올을 집어넣죠. 에탄올을 직접 열을 가한 게 아니라, 물을 가함으로 인해서 물에서 또 에탄올로 열이 가해지게끔 하는 게 물중탕의 개념이에요. 그럼 왜 물중탕을 하느냐? 에탄올 굉장히 잘 타거든요. 그죠? 자, 알코올이기 때문에 물에 잘 타. 그래서 직접 가열하는 거는 위험해. 그래서 물중탕으로 하는 거고요. 자, 이렇게 가열을 했는데 에탄올이 기화됩니다. 액체가 기체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액체가 기체가 될 때의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거죠. 보니까 78도에서 더 이상 높아지지 않고 일정하게 돼요. 그럼 이거 뭐야? 에탄올 액체 상태였었죠. 그럼 이때는 액체가 기체로 변하고 있을 상태죠. 그죠? 자, 이렇게 끓는 점에 대한 얘기를 찾는 거죠. 그래서 일정한 온도를 가지고 있는 거 끓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왜 일정해지느냐? 온도가 왜 안 올라가느냐? 상태 변화하는데 열 에너지가 모두 쓰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상태 변화하는데 쓰이는 거야. 자, 여기 지금 우리가 지금 5단원, 6단원 쭉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요거 하나 다 얘기하는, 요거 하나로 다 얘기 가능해. 요거 하나로. 자, 이거 하나로 다 얘기가 돼. 고체가 액체가 되고 액체가 기체가 되고 반대로 기체가 액체로 액체가 고체로. 자, 상태 변화 다 이름 얘기할 수 있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 성질이나 질량은 어떤 상태 변화가 일어나도 변하지 않아요. 왜 안 변한다 그랬어? 입자의 종류와 개수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고요. 자, 부피는 변화가 일어나요. 보통의 물질들은 가열하는 상태, 즉 고액 기 쪽으로 갈 때는 증가하고 기액 고 쪽으로 갈 때는 감소한다 그랬죠. 하지만 물은 예외라는 거 꼭 기억해 줘야 돼.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은 가열하는 상태 변화죠. 활발해지고 불규칙이고 멀어지는 거죠. 멀어진다는 얘기가 부피가 커진다는 얘기고요. 반대로 냉각하는 쪽은 둔해지고 규칙적되고 가까워지는 거죠. 이건 부피가 감소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가열되는 쪽에서는 물질이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경우에요. 그래서 융해될 때 흡수하는 열을 융해열, 기화될 땐 기화열, 승화될 땐 승화열. 이름 어렵지 않죠, 그죠? 자, 그 다음 주변 온도는 근데 낮아진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쪽은 반대로 나타난다라는 것까지가 요게 가장 큰 핵심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5단원까지 끝을 낸 거고요. 우리는 이제 뒤에 문제 하고 끝냅시다. 뭐야? 10분밖에 안 남았네. 얘들아, 이거 뒤에 일단 문제를 좀 해보자. 1번부터 시간이 없으니까 중요라고 써져 있는 문제만 좀 해볼래? 중요라고 써져 있는 거? 중요라고 써져 있는 건 몇 문제 안 되지, 그지? 여기 별표 쳐져 있는 중요라고 써져 있는 것만 해줘. 자, 우리 중요 문제만 좀 해보도록 하자. 자, 2번이죠? 자, 2번에 2번 3번에
3번. 4번에 4번, 5번에 5번. 여기서 혹시 질문 있니? 네 문제 중에? 5번. 5번에 자, 여기 물을 냉각했다 그랬죠. 자, 물을 냉각했기 때문에 여기 액체에서 시작했을 거고요. 여기는 B는 액체가 고체로 아유, 이렇게 안 써져. 고체로, C는 고체 상태이겠죠. 그리고 물의 어는 점, 이게 어는 점이죠. 그러니까 어는 점, 액체가 고체가 될 때니까 어는 점이고요. 0도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옳지 않은 거 5번에 C 구간에서는 액체에서 고체로 변한다. B 구간이죠. B 구간에서 액체에서 고체로 변하는 거죠. 오케이, 또 질문 있니? 7번에 3번, 11번에 2번. 여기서 질문 있니? 틀린 거 있으면 바로 질문해줘. 7번이요. 7번에. 자, 7번에 보시면은, 옳지 않은 것. BC 구간에서 융해가 일어나며 입자 배열이 규칙적. 요 말이 틀렸지. 지금 고체가 액체로 되는 거죠. 고체가 액체가 될 때는 입자 배열이 불규칙하게 변해야죠. 그죠? 불규칙하게 변하기 때문에 3번이 옳지 않은 거예요. 또 있니? 13번에 2번, 16번에 3번, 4번. 혹시 이 두 문제 중에서 질문? 없니? 얘들아, 숙제는 어디겠니? 23쪽까지 23번까지 다 풀어오는 게 숙제야. 오케이? 23번까지 꼭 다 풀으셔야 돼. 알겠니? 모르겠는 건 별표 쳐요. 다음 주에 또 설명 들어갈게요.